현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실정을 어떻게든지 뭔가 경고를 해야 되겠고 네. 회초리를 때려야 되겠는데 방법은 선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걸 아무리 벗어나려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아니라고 한동훈 봐요.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의 민주당 안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386, 소리를 하고 486, 있어요. 586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 가지고 희석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내년 되면. 그러면 중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심판을 받는 게 맞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아니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오송 참사도 그렇고요,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뭐죠 부산 엑스포 실패 문제도 그렇고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이만큼 차 있어요.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봐 저는. 그 폭발하는 건데 그 폭발의 시점이 선거예요. 아 당연히요. 그러니까 2023년 돌아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사다난 했는데 그게 한번 폭발했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네. 근데도 안 바꿔. 폭발했는데 안 바뀌었다. 안 바꿔요. 아니 48.5%의 투표잖아요. 재보궐선거 사상 굉장히 높은 투표율인데 네. 그래도 그 50%가 안 된 투표율에서도 17.15%가 졌는데요. 그럼 통상 총선 같은 경우는 60%가 넘는단 말이에요. 투표율이. 네.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20% 이상 지는 겁니다. 이거 완전 몰패거든요. 몰패. 몰패. 예. 참 그러면 이게 강서구의 민심이 그 정도라고 하면 서울은요 강남 서초도 위험한 상황 정도로 가요. 그만큼 내년 총선에 네. 수도권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난 총선 때 서울에 8개, 경기에 7개, 인천에 1개에서 16석을 했어요. 보수 계열이. 수도권에서. 예, 16석을 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 10석에서 12석 또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부울경이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좋아진 거 아니에요? 떡볶이 먹고 막 뭔 이래가지고. 소리야? 그게 예? 뭐가 좋아져? 아닌가요? 왜 그러세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화나는 일이에요. 아니 화나는 일이다.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뒤에 병풍 세워놓고 그걸 먹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바쁜 사람들 불러. 본인은 뭐 안 바쁜지 모르겠지만 부산 민심도 이렇게 회복이 안 됐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TK 대구 경북일 텐데 네. 아니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떴잖아요. 예? 개혁신당이 전략적으로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하겠지만 대구 경북이 보수의 이 정통성을 놓고 진검승부를 하자 네. 이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 대구 경북도 쉽지 않아요. 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보수 진영에 정말 큰 균열, 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길 바래요.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각을 좀 더 세워야 된다. 선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 대표가 그렇지. 개혁신당 이전 대표 이른바? 당연하죠. 그래야 사실은 TK를 비켜줘서 더 많이 흡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아직은 선명성이 잘 안 보여요. 어. 그래서 아니 이준석 이게 선명하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은 그런데 네.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조금 더 선명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각을 아직까지 미련이 지금 남으셨어요. 아니 그게 돌아갈 아니고 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데 음. 경쟁하면 이준석 대표가 1등할 걸요. 더 세게 그 한동훈 막 비판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조금 각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은 네. 보수 진영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훈과 이준석이 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 많은 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명성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동훈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권 옹호 쪽으로 갈 거고 그러면 네. 각을 세우기 위해서 이준석 신당은 정권을 비판하는 쪽에 좀 더 강하게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이준석 이 두 사람이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뜨니까 이준석이 좀 왜소해 보인다. 한동훈이 뜨긴 떴어요. 띄우고 있는 거죠. 한동훈 띄우고. 비대위가 시작이 네. 됐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언론에서 좀 사라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85년생 소띠인데 네. 85년생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고 73년생 소띠를 아. 비대위원장 시켜서 그게 동갑이군요. 세대 교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아. 말이 됩니까? 네. X세대라고 X세대지. 막 수식어가 붙고
있고 있던데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더 젊은 대표를 내보내고 그리고 더 더 나이 든 나이 든 대표가 대표가 들어온 거지.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X 세대는 아니시죠, 교수님? 저는 이제 그거보다 약간 좀 나이가 더 있죠. 베이비 부머 중간인 것 같아요. 베이비 붐하고 X세대 낀 세대야, 낀 세대. 왜 386이라고는 안 해요? 김철근 실장은 약간 X세대 가깝고 X세대 저는 좀 약간 이제 X세대가 이쪽에 있고. 낀 세대인데.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세대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네. 나이, 뭐 연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냐.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 음.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자, 뭐 속보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음.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위한 정치 공통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협력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 다른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에서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표님 말씀 더 많이 듣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민생 챙기는 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 이게 여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치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한 하고자 하는 일을 제안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과 전세 사기, 선구제, 후구상 여기 함께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발언만 놓고 보면은 뭐 서로 협조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니 뭐 상견례니까 저기서 뭐 싸우고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니면 뭐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을 모시는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얘기를 하던데. 아니 분명히 판결문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검사 사칭 문제는 무죄예요.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 안 한 거고요. PD인가 그분이 전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판결문에 명확히 무죄로 나왔어요. 네. 그 잘 알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자꾸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도 야당 대표 공격하고 계속하는 거 저는 정말 국민들이 싫어해요. 자기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뭐가 같아요.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 무슨 30%만 그래. 그러니까 30%를 대부분의 위한 국민들은 정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남 그렇다- 의석 확보를 위한 그런 정치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면제나 되고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야 대표로서 처음 만나는 시간이고 네. 또 인사하러 왔으니 당연히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반갑게 맞아주고 덕담할 수밖에 없어요. 상견례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저게 정말 두 사람이 정말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표 말처럼 법안 통과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전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참사 처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상 파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젠 정치인이기 됐기 때문에 여당의 이제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뭔가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야당을 비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정책적으로도 내년 총선 앞두고 여당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과 희망을 줄 것인지 분명히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첫 비대위 첫 일성부터 들리지 않았고 그렇죠.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도 들리지 않았고 오늘도 이재명 대표 만나서도 별로 보이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그 비대위 위원장이 맞냐?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은 대 아이가 아니라 어이다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당한테 바라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의 표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내공이 안 보인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네. 야당과 뭐 586 이런 공격이 아니고 내부 반성과 겸허함을 가지고 예. 국민과 함께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 같이 가자,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통합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었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나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하는 걸 보고 야 이건 검사가 검사 그 때를 아예 벗지 못한 정치 초짜가 와서 완전히 쌈딱처럼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결국은 속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하는 한 30% 내외에 이분들만 박수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가지고 선거하면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국 스윙보터입니다. 이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심을 얻는 건데
그 민심이 얻어지겠냐고요. 예? 586 이재명 때문에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 여당이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가는 건데 뭐 법안 통과가 필요한 게 있다면 야당과 소통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물리적으로 통과가 안 되잖아요. 야당이 반대하면 그렇죠. 그거를 풀어내는 게 정치인데. 자, 이게 미국 대통령이 예를 들면 여소야대였잖아요. 네. 그럼 백악관은 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문이 열려 있어요. 날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야당 의원들 불러서 밥 먹고 설득하고 하는 네.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저 한남동 관저에 야당 의원들이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완전히 열어놓고 야당 대표서부터 원내대표 다 불러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국회에서 뭘 안 해줬다 이러면 문제를 삼을 수가 있죠. 아, 다수당이 발목을 잡아서 정말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국민 여러분 잘 못하게 됐습니다. 국회 의석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야. 그럼 뭘 하려고 했냐 이거지. 아하. 없잖아요.